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세 번째 외식 사업 차원론.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어떤 거였던가요? 자, 업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업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업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류할 때,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용어인데 서비스 방식에 따라서 이거는 분류해 놨다는 거 아시겠죠? 자, 우리나라에 적용해서 한번 크게 분류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는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빠르다는 의미, 빨리빨리 나오는 그런 음식이 되겠는데, 자, 평균 나오는데, 자, 한 3,000원에서 6,000원 정도 가격대, 그리고 어린이 20대들이 주로 선호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주위에 뭐 단골고기 같은 경우, 자, 요런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주 한 3회 정도 방문하면 단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구매 동기는 간식, 그 다음에 셀프 서비스. 자, 요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메뉴는 한 20에서 40까지, 그리고 3분에서 한 5분 이내에 빨리빨리 제공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어떤 게 있냐면은 뭐 한식 같은 경우에는 뭐 한솥 도시락, 요즘 같은 경우 도시락 매출이 굉장히 많이 업됐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김밥 천국, 그다음에 뭐 고봉민, 봉구스 밥버거, 뭐 떡볶이 이런 것들 이미 되어 있는 데서 뭐 많이 여러분들이 찾는 그러한 음식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오니기리, 그다음에 뭐 스시 909 뭐 이런 거. 자, 그다음에 중식은 뭐 만두집 같은 경우 금방금방 또 나오죠, 그죠? 양식 같은 경우는 뭐 롯데리아, KFC, 맥도날드, 버거킹, 뭐 기타 등등. 그다음에 뭐 요리 주점 같은 경우에는 뭐 투다리, 꼬챙이 이러한 업종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대가 요즘도 한 15,000원, 뭐 모든 것들이 가격이 좀 많이 상승했죠, 그죠? 15,000원에서 뭐 2만 원 정도. 또 보통 보면 이제 뭐 뷔페 좀 저렴한 곳이나 아니면 피자 뷔페, 그 다음에 이제 뭐 닭고기인데 이제 뭐 무한 리필 뭐 9,900원, 뭐 만 원 이런 것들. 자, 보통 보면 20, 30대가 주로 가는데 주에 뭐 한 1, 2회 정도 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중식이나 석식에서 좀 먹을 수가 있고 좀 풀 서비스. 근데 요즘은 또 셀프도 많이 하죠. 왜냐면은 인건비 때문에 셀프 형태로 해서 가격을 좀 낮추는 거. 그리고 상품 구성이 뭐 좀 다양하다는 거. 한 60가지 정도. 패밀리 레스토랑이니까. 그리고 나오는 것은 뭐 요즘도 뭐 15분 이내인데 또 많이 빨라졌죠. 자기가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뭐 그런 형태. 뭐 그 외에 언제 뭐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뭐 일반적으로 한식으로 본다면 뭐 할머니 보쌈, 놀부, 그다음에 이제 뭐 채선당, 그다음에 대중 한정식, 그다음에 이제 뭐 청주버섯 뭐 이런 형태 가족들이 많이 방문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일식으로 본다면 뭐 기소야, 이찌로, 그리고 일본 생라면, 그다음에 뭐 중식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대중 중식당, 이것도 패밀리 레스토랑에 포함이 되겠죠. 그냥 뭐 저렴한 것보다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뭐 짬뽕, 탕수육, 뭐 세트 형태. 자, 그리고 양식 같은 경우에는 뭐 스가인쿡이나 아니면 스파게티 이런 것들, 자, 이런 쪽에서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 인당 뭐 요 정도 되는 금액. 그다음에 이제 뭐 요리 주점 같은 경우는 뭐 홍가, 뭐 오뎅, 그다음에 뭐 화이트 광장, 피시앤 그릴 뭐 이런 쪽으로 좀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패스트푸드, 패밀리 레스토랑 이렇게 분류가 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패밀리 다이닝 같은 경우 저녁에 주로 석식 형태로 보통 보면 20대에서 40대 후반까지 폭이 굉장히 넓지요. 자, 주로 상품 선택의 폭이 있는 상품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뭐 딱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나오니까 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서비스 시간이 들고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인지가 있는 좀 한정식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뭐 횟집 같은 거, 일반 일식집 같은 경우, 뭐 참치집이나 이런 형태. 자, 뭐 이런 형태들은 이제 저녁에 좀 더 저녁 시간대에 가격이 좀 상승된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성궁이나 아니면 TGI 프라이데이, 그다음에 아웃백 스테이크, 빕스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형태의 좀 더 금액이 비싼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디너하우스 마지막.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좀 3만 원 이상 특수한 계층이나 아니면 모임에 활용이 많이 되죠. 이런 같은 경우에는 뭐 월 1회 정도 뭐 주 1회가 아니라 뭐 월 단위로만 한 번씩 가서 뭐 먹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 있고, 서비스 형태는 풀 서비스로 되고요. 한정된 상품으로 한 60여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뭐 한 30분 이내에 보통 3만 원 이상 되는 한정식 같은 경우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하면 이제 코스 요리 형태로 이제 부분 한식인데도 그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고급 한정식이라고 좀 지어질 수가 있고요. 뭐 갈비찜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뭐 안압정,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지역마다 다 있는 좀 고급 한정식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일식 같은 경우에는 뭐 호텔 일식당 뭐 이런 것들로 좀 볼 수가 있고, 중식인데도 좀 더 고급적인 그런 이제 뭐 금룡, 팔선, 만리장성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은 호텔에 있는 중식의 이제 이름이죠, 그죠? 팔선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이제 좀 더 고급스럽고 인당 코스 요리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양식 같은 경우도 뭐 호텔 양식당 그 외에도 이제 뭐 각종 뭐 아테네나 이런 좀 이름 있는 곳, 그리고 뭐 요리 술집 같은 경우는 뭐 3만 원 이상 되는 뭐 아주 비싼 데도 있죠, 그죠? 클럽 같은데 호텔 클럽. 예, 그리고 호텔 클럽 같은 경우도 뭐 아주 비싼 데는 또 많이 비싸죠. 뭐 예를 들자면 어디가 있냐면은 그 롯데 호텔 새로 지었잖아요, 그죠? 그쪽에 있는 이제 뭐 호텔의 클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룸을 따로 해놔놓고 뭐 가격도 굉장히 뭐 몇백만 원 단위 뭐 이런 형태가 있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업태에 따라서 좀 더 소분류를 해놨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범위 자체가 틀리다는 거. 자,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에는 군데군데 있고, 그 다음에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푸드점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곳에 하나 정도 있고, 그 다음에 패밀리 다이닝은 뭐 패밀리 레스토랑 뭐 한 두 개 정도 있는 데서 이제 또 하나가 캐파를 차지하고, 디너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 다이닝이 또 많이 한 두세 개 있는 데서 이제 하나 정도 있는, 자, 그렇게 뭐 내점되어져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또 뭐 많이 몰려 있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뭐 서울 쪽에 이런 거. 근데 일반적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여 있는 분류들이 포지셔닝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 외식 산업에 대한 우리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앞으로 직업으로서
또 직장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직업과 직장에 대한 차이점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미래는 직장에 어디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계속 간다 이런 게 아니라 무엇이다? 직업을 요리계통이나 외식산업계통으로 쭉 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외식산업에 대한 특징을 좀 잘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징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적응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외식산업의 특징은 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는다는 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생활하면서 식사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 언제? 아침 시간대, 뭐 보통 9시 전까지. 자, 그 다음에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보통 뭐 그러면 이제 뭐 굉장히 많이 몰리죠. 그 다음에 저녁 타임. 그때는 뭐 6시 이후, 5시 이후부터 뭐 저녁 한 9시, 10시까지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게 뭐다?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데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는 거, 그리고 공간적인 제약이 있다는 거. 자, 여러분들 식사하러 갔는데, 자, 서울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현상이 발생된다? 점심시간 때 많은 인력들이 나와서 똑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발생된다? 자, 자리가 다 차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어디를 가요? 그 시간 안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식당은 어떻게 한다? 그 시간 안에 한정된 공간 안에서 판매를 한다는 거. 자, 그런 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하나가 있나요? 회전율. 자, 그럴 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사하는데 너무 빨라요. 한 몇 분? 20분밖에 안 돼요. 그러면 1시간 동안에 3회전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테이블이 10개 있다면 최대 캐파는 한 테이블이 10개니까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2개 정도도 있겠죠. 테이블이. 그런데 4인석으로 받으면 10개 같으면 40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40명이 3회전을 한다 치면은 3, 42 토탈 120명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꽉 차면 120명. 근데 그렇게는 조금 힘들겠죠, 그죠? 좀 늦게 드시는 분도 있고. 자, 그런 테이블에 대한 회전율. 자, 어떤 음식이냐에 따라서 또 틀려지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뭐,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회전율이 좀 더 빠를 수도 있고, 또 포장해 가는 고객들이 있다면은 훨씬 더 매출은 상승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만큼 주방에서 받쳐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 음식 같은 경우도 즉석에서 이제 조리를 해서 만들어 나가야 맛있지. 시간이 지나버리면 야채나 기타 등등 막 찜이나 이런 것들은 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자, 그다음에 햄버거나 이런 것들도 배달을 할 때 뭐 기술이 많이 좋았었습니다만은 배달통 자체가 핫팩이 되어서 따뜻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많은 고객이 올 거라 예상해서 막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음식에 대한 퀄리티가 떨어지죠. 예를 들자면 옛날 같은 경우 국을 어떻게 하나요? 계속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국이 어떻게 될까요? 짜와지지요. 짜봐지고 또 그만큼 퀄리티가 떨어지고 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만큼 뭘 해야 된다? 수요에 대한 예측을 잘해야 된다는 것. 자, 또 뭐 많은 얘기를 하자면은 수요에 대한 편차가 크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수요 예측을 했는데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졌다. 비가 온다. 갑자기 주위에 행사를 한다. 이러면 음식점에 몰리는 확률이 갑자기 많아졌다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가 이렇게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자, 이런 데 대한 뭐가 필요하다?
관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이럴 때 뭘 해야 된다? 수요 예측을 잘해야 되는데 이 수요 예측을 어떻게 한다? 통계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접목을 해야 된다. 접근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과거에처럼 뭐 자기의 감만 가지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된다? 네, 잘못하면 위험 부담이 커진다는 거. 자, 그러면 또 다른 거 한번 살펴볼게요. 계절별로도 또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올여름에는 날씨가 물론 더운 것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장마가 굉장히 길었어요. 장마가 길므로 인해서 자, 특성, 냉류의 특성에 따라서 판매가 잘 되는 거 못 되는 거 좀 많이 나눌 수가 있겠죠. 뭐 냉면이라든지 아니면 좀더 밀면 뭐 이런 것들은 좀 더 낮아지고요. 또 사회적 요인으로 어떤 거 포장해서 먹는 그런 것들, 도시락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서 환경적 요인으로 해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죠. 한 10배 정도씩. 자, 그리고 배달 음식점 같은 경우, 짜장면집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오토바이 한 대 가지고 운영했어요. 좀 맛이 없는 집이에요. 좀 그거 하지만. 그런데 이 집이 어떻게 됐다? 맛은 요즘 둘째 치고라도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집에 있으니까 배달시켜서 먹어야 되니까 오토바이가 3대로 늘었습니다. 네, 주인은 아주 기쁘죠, 그죠? 자, 그런 이유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늘어났다는 거. 편차가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으니까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기후변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한정된 시간. 그런데 이제 각종 날씨나 주위 환경에 따라서 편차가 심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의 상품과 무형의 서비스가 결합이 됐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어떤 거, 자, 인적 서비스가 들어간다는 거.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라이브 쇼. 라이브 쇼는 어떤 거예요? 자, 조명 바로 그 다음에 리허설을 뭐 물론 했을 수도 있겠지만 바로 생방송. 자, 생방송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재촬영이 안 된다는 거. 어떻게 편집이 안 된다는 거. 자, 음식점도 마찬가지, 외식 산업도 마찬가지. 뭐가 안 된다? 편집이 안 되고 생쇼다, 라이브 쇼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되나요? 자, 미리 준비를 예측을 잘해서 다 해놔놓고 고객이 오자마자 조리에 들어가서 빠르게 또 고객에게 서빙이 이루어지고 미소 짓고 힘들어도 친절하게 해야 되고 1시간 안에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은 손님들을 쳐내야 되기 때문에 뭐 쳐낸다기보다는 뭐 대접을 해야 되고 그래야 매출이 올라오잖아요. 또 그 다음에 이러한 고강도의 짧은 시간 안에 힘든 일을 해야 되는 자, 그러한 업종이라는 거,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 그로 인해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 사람이 많이 떠나가죠. 자, 왜냐하면은 감정노동, 인적 서비스다 보니까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의 음식을 해야 되니까 힘들다는 거. 자, 그래 되면 또 어떻게 되나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 같은 인적 서비스인데 같이 호흡 맞추어서 일하던 사람이 한 명 퇴사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 없이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한 사람 못까지 또 다른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힘들어지니까 떠나는 거고. 자, 다른 사람을 투입했다 쳐요. 다른 사람을 투입하더라도 계속 일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적어도 적응 기간이 2, 3개월은 걸려요. 한 달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발이 안 맞아요. 자, 그러면 한 사람 빠졌지만은 다른 사람 하나 넣었다 해서 그대로 다 되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손발이 안 맞기 때문에. 자기가 옛날에 있던 데하고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적응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5명이나
옆에 있던 사람들은 그래도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직률이 또 높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뭐가 외식 산업에서는, 사업에서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인데 뭐가 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방이 아주 쉽다는 거. 자, 그래서 어떤 게 있나요? 한 번씩 기생충 영화 보셨죠? 거기에 보면 먼저 뭐 한예인데 어떤 예가 있나요? 대만 카스테라. 예, 대만 카스테라 하다가 어떻게 됐나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줄줄이 줄도산. 그러면 그 대만 카스테라는 처음에는 어떻게 성공한다, 맛있다, 또 뭐 그 다음에 새로운 개통이다 해서 하나 창업하면서 막 쭉 달아서 창업이 되고 한국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많다는 거. 자기의 실력이나 아니면 자기가 꾸준하게 개발된 게 아니라 또 모방 뭐가 잘 된다면은 따라서 하는 거 그리고 그 카피가 쉽다는 거 그래서 그와 유사한데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족발집 같은데 쫙 가보면 자기가 진짜 원조 그 다음에 이 집이 원조 뭐 이런 식으로 뭐 많이 홍보를 하죠, 그죠? 자, 그런 이제 모방이 용이하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이 짧아지고 있다. 생명이 짧아지고 있다. 뭐 아까도 기생충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대만 카스테라 생명력이 얼마나 짧았습니까, 그죠? 반짝하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음식에 대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메뉴의 규격화, 표준화 이런 부분이 어렵다는 거. 왜냐하면은 뭐 물론 레시피가 뭐 어느 정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식재료들은 뭐가 있다? 네, 생명력이 있다는 거. 무한정 핸드폰처럼 뭐 만들어 놓으면 계속 그대로 핸드폰처럼 쌓아놨다가 그냥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자, 고기 같은 경우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유기간이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고기 상태가 안 좋아지면 이치가 나고 냄새가 나고 질겨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된다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웨이스트 다 버려야 되잖아요. 손님한테 제공을 못 하잖아요. 그죠? 또 식재료의 상태에 따라서 맛이 변화되니까 올바르지 못한 품질이 나가면 고객들은 아주 실망하게 되겠죠. 그런 관리들을 잘해야 된다는 거. 자, 오늘날 같은 경우에 또 코로나 때문에 이런 문제도 많죠. 자, 저도 홍대 앞에 가면 경주 식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뭐가 있냐면은 고기를 뭐 돼지고기, 그 다음에 삼겹 목살 부위, 그 다음에 소고기, 그 다음에 뭐 간단한 이제 개인상, 그 다음에 카레 이런 식으로 메뉴가 한 네다섯 종류로 아주 파스타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깔끔하게 판매를 해요. 근데 주가 뭐다? 고기 위주예요. 그런데 이 요번에 뭐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고객들의 발길이 막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어떻게 했다? 처음에 갔을 때는 맛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다시 먹으러 갔어요. 먹으러 갔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 그쪽에 있던 고기들이 시간이 흘러서 그런지 진짜 고기에서 냄새가 나고 이해가 돼요. 조금 질겨지고 과거의 맛이 아니에요. 고기 냄새가 좀 누린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게 나면 전부 다 싫어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오래됐구나. 우리도 딱 보면 알잖아요. 신선한 고기인지 아니면 좀 된 고기인지. 자, 그랬을 때 식감이나 맛이나 다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가고 싶다는 마음이 안 들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는 거. 자, 이게 뭐다?
자, 외식 사업의 특징이라는 거. 자, 이런 뭐 요인들이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다 외식 사업이 좀 힘들다는 거. 그리고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것만 또 잘 극복하면 다른 업종들보다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많다는 거. 자, 위기도 있지만은 또 기회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